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10% 인상했죠. 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 별도의 명령을 통해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또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법 301조라는 강력한 수단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쿠팡 문제입니다. 미국 의회는 우리 정부가 국회가 이제 쿠팡을 상대로 표적 공격을 해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쿠팡 사안이 추가 관세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리 정부가 좀 쿠팡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이제 끝났던 그 조사가 청문회 전 이뤄지는 조사입니다. 그야말로 조사. 그러니까 공식 청문회 이제 그 뒤고.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 미 하원 중계하는 생중계 채널을 들어가서 봤는데 아예 목록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비공개하고 물어봤더니 본 청문회 아니고 부전에 조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제출하라고 한 모든 서류들을 이제 받아서 그렇죠. 네, 그 쿠팡의 그 임시 대표를 불러서 어떤 일이 있었냐, 무엇을 너는 당했느냐. 그래서 그때 뭐 18 뭐 이런 욕 온갖 그런 있잖아요. 네, 그 뭐 다스베이다 같은 분장한 사람 나오고 내 동생이 죽었는데 책임져라, 나한테 돈을 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런 발언들, 문제되는 그런 발언들, 뭐 이렇게 뭐 보상이죠. 돈 달라가 아니라 보상을 해달라, 뭐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 말 고칠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 모두를 이제 다 같이 보고 판단을 하는 그런 검토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무엇이 공식적으로 나왔는지는 몰라요. 그 하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사실 전 더 무서운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식 청문회다. 그것이 이제 만약에 생중계가 된다. 그러면 그 국격이 정말 그렇죠. 네, 수직 낙하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네, 그거를 뭐 유튜브 사이트를 차단할 건지 입틀막을 할 것인지 유튜브를 입틀막하기는 어려울걸요. 이번에 조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 증언 청취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연방 하원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법사위 변호사와 보좌관 중심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법사위 대변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음 단계는 공개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공개 청문회가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 한국인이 미국 기업을 계속 공격한다라는 프레임이 생중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 기업을 정치적으로 핍박하는 나라로 각인이 될 수가 있고 이러면 외국 쪽에서 투자를 하는 거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수가 있죠. 외국인 투자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무역 협상 테이블에서 통상 협상 레버리지가 약화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역법이 지금 미국에서 하는 게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게 있고 특정 국가에 적용하는 게 있고 특정 품목에 적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IEPA가 위법으로 나와 있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무역법 301조 이건 특정 국가에 적용을 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특정 품목에 적용하는 거. 근데 301조는 관세율이나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미 중국에는 부과를 했고 동맹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민주당 의원에서는 아니죠. 이거는 그냥 로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걸 로비라는 관점으로 저는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치부할 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로비다라고 말하는 거에 저는 정말 무지의 극치를 느꼈는 게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보고 정말 우물한 개구리가 따로 없다 생각 싶은 게 미국은 로비를 적법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비에서 무언가를 이뤄냈다? 거기 좋은 회사 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쿠팡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시스템 안에서 쿠팡은 굉장히 지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쿠팡에서는 쿠팡 투자사들이 이미 그 USTR에 301조 조사를 청원하는 청원서까지 제출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조사가 들어갈 거고 무역법 301조가 적용이 될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 되는 거죠. 중국이 301조를 맞았고 그때 당시에 하나오션이 미국 정부에서 원하는 자료를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오션한테 중국이 제재를 가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301조 때문에 일어난 거였는데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그렇게 제재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맞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10% 관세 올렸다가 행정명령 내려갖고 다시 내리는 거는 오히려 쉽고 간편하고 빨라요. 그런데 이게 의회를 거쳐서 301조가 매겨지게 되면은 그거는 다시 돌리는 것도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301조로
이렇게 적용이 되면 232조 특정 품목에 대한 것도 같이 연결이 가요.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따로따로 떼서 뭐 아니야 이건 로비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그렇게 본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화가 나요. 그리고 뭐 소소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때 쿠팡 청문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이렇게 팩트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 내용은 사실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쿠팡에서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팩트로 짚어서 뭐 예를 들면 대만에는 이미 도입한 보안 기술을 왜 한국에 늦게 도입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미국 의회에 자료를 제출했을 때 문제가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청문회 시스템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쇼츠 공장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팩트를 가지고 이 사안을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청문회가 돼야 되잖아요. 국감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플랫폼하고 비교해서 정말 쿠팡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보안 서비스나 정책을 취해왔다 그러면 사실 그건 진짜 매를 맞아야 되는 문제는 맞습니다. 뭐 몽둥이까지는 아니어도요. 몽둥이라는 말을 꺼내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른 플랫폼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보안을 유지했는데 쿠팡만 이렇게 불매 운동에다가 청문회 부르고 그리고 미국인인데 네, 출국 못하게 출금한다. 그것도 다 간 다음에 출금한다고 쇼하고 이런 추태가 정말 미국에서 볼 때는 이걸 쿠팡이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맞아.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서 더 심한 차별을 받느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맞지만 그 추궁하는 방식이 사실은 좀 더 세련되고 이렇게 보기에도 이거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게 그건 부재하니까 그렇죠. 미국 의회에서도 이건 문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중국 플랫폼 회사들하고의 비교가 들어갈 거라고요. 뭐 알리나 테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회사와 합작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국내 기업처럼 이제 처벌을 받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와 쿠팡하고 비교했을 때 쿠팡한테 더 가혹하다 하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뭐 사실 그런 욕설을 했다거나 몽둥이란 단어를 썼다거나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총극을 연출했던 그런 영상들을 돌려보는 건 솔직히 저는 그거는 거의 사이드 디시 거의 반찬 수준이라 보고 이것의 핵심은 우리나라를 왜 차별했느냐 그것도 동맹 국가가 여기에 대한 괘씸죄가 지금 적용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알리 뭐 테무 그다음에 우리 카드 회사 여러 회사에서 고객 정보 유출 그런 해킹 문제는 있었는데 쿠팡 건은 단순 해킹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인 그 내부 직원이 그야말로 내부의 이 정보를 빼내서 싸들고 도망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은폐, 위증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저는 가장 이 뇌관이 되는 문제가 뭐냐면 한국 정부와의 통신 기록까지 싹 다 제출을 하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쿠팡에서는 그 잠수부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보안 업체랑 다 해서 그래서 그 노트북을 건져냈는데 왜 너희들이 건져내냐 우리가 건져내야지라고 지금 쿠팡을 오히려 비난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쿠팡에서는 한국 정부랑 같이 한 거야. 그랬더니 어느 정부 우린 그런 적 없어. 그랬더니 국투더 정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정말 국정원하고 연락한 게 맞냐? 근데 통신국 갖고 왔는데 국정원하고 주고받은 게 맞다. 그러면은 그게 청문회에서 만약에 생중계로 나온다. 혹은 그게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조사 이후에 언론 보도나 브리핑으로 나온다. 거기에 그 내용이 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럼 진실 공방이 되는 겁니다.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의 진실 공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 공방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추궁 방식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301조 이거는 세율 상한도 없고 그다음에 특정 국가 특정 산업 골라서 또 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잘못을 감정적으로 추궁한 왜 그랬는지 정서적으로 저희 공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추궁을 한 것에 대해서 쿠팡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팩트로 싸워서 국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소비해버리는 게 되니까 결국에는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후폭풍을 맞는 게 아닌가. 그리고 150일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정쟁 그만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네,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후폭풍이 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에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이 좀 예정이 돼 있는데 관세 문제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그것도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